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속 시원히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인사 분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관련 직무를 꿈꾸는 두 예비 사회인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숭실대 일본 문학과 조경호 학생과 동국대 경영학과 한규태 학생 이렇게 두 학생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 인사 담당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일단 두 분에게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한규태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한규태라고 하고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전공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네. 여러 대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 있고요. 현재는 휴학하고 장기적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규태 학생의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자, 다음 경호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1월본학과 조경아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경영학부를 복전하고 있는데 이제 인문학과 경영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서 이제 기업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인사 담당 업무를 꿈꾸는 두 학생의 자기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실 집에서 안살림하는 어머니 그쵸. 역할하고 비슷한 직무거든요. 두 학생이 굉장히 또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게 아주 좋은 직무에 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셨는데 유독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지 궁금해요. 먼저 규태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인사가 풀어서 말하면 사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사람들 많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경험 있었는데 멘토링을 했었는데 멘토링 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멘티 중에서 멘티한테만 이점이 있다 생각했는데 멘토들도 충분히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끌렸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이제 멘토적인 성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그렇군요. 자, 경호 학생은 어때요?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인사 직무라는 게 이 회사 전반과 또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제 성격에 잘 맞을 것 같고 또 이런 일에 또 제가 직접 참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인사라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직무 같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뽑기도 해야 되고 선발해야 되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선입견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인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네.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좀 약간 단순한 쪽의 관리성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기업들의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직무 자체도 팀별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역할도 굉장히 전문적인 인사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 굉장히 전문직 과 같은 직무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사 분야 저희가 이제 영어로 HR이라고 하는데요. 휴먼 리소스의 약자로 그렇게 부르죠. 인사 업무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인사 관리, 또 인사 기획, 또 인사 교육, 그리고 또 조직 관리와 같은 업무로 저희가 나눌 수 있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 또 적합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또 채용된 직원들이 회사에서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와 서포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사팀의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뽑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 관리와 인사 기획, 조직 문화 관리 이게 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인사 관리는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업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채용한 직원들을 어떤 회사 다니면서 또 급여 같은 거를 책정하고 또 지급하는 부분을 좀 담당 관리하기도 하고요. 네. 또 기타 직원들의 어떤 복리 후생적인 측면, 또 노무 관련된 또 그런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 인사 기획 업무 같은 경우는 회사의 또 어떤 회사마다 채용 전략, 또 인재 운영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인사 제도, 기본적인 제도를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사내 규정이라든지 그런 평가, 또 승진할 때 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평가 기준이나
보상 체계, 또 조직 설계 같은 주로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 기획도 세부 직무가 있고요. 또 조직 뭐 관리 쪽은 이제 직원들이 또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어머니 역할이라고 했지만 단순하게 뭐 규율에 따라서 직원들 일하는 게 다가 아니죠. 사내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또 뭐 일 외적으로 또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고 또 사내 어떤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인사팀에서 장려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적합한 인재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사는 뭐 말 그대로 직무 자체가 인사죠. 네, 그렇죠? 네. 예. 사람, 뭐 외부 고객을 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내부 다양한 부서와 사업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그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급여에 불만이 있다고 할 때는 인사팀에서 그걸 상담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또 퇴사하는 직원을 붙잡아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상하 그 직원들과 타 부서와 그 협업, 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또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본인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또 강점이 있는지 또 설명할 만한 예가 좀 있을까요? 먼저 규태 학생. 제가 했던 활동 중에서 그 대학 방송국이랑 기자단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했던 게 좋았던 게 제 생각을 되게 가시화하는 면에 맞았거든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었던 게 저한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단 활동 통해서. 네. 경호 학생은요? 저는 저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강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점과 또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딱 알아듣는 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나 이전에 또 학과 학생회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의견 충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서로가 말하고 싶은 분야가 딱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충돌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게 저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학생이 이제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규태군 같은 경우 뭐 대학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인사팀도 예를 들어 채용 업무 같은 거 할 때 대학교에 채용 설명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럼 뭐 강사는 아니지만 앞에서 이렇게 또 여러 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뭐 회사에 대한 장점을 홍보한다든지 또 채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그런 뭐 방송 관련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경화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또 중요한 점을 얘기했는데요. 뭐 인사팀이라고 무조건 또 이렇게 좀 어머니처럼 다독거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때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직원들 간에 또 타 부서 간에 어떤 조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뭐 논리적인 설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 두 학생의 전공이 우리 규태 학생은 경영학과고 또 경화 학생은 일어 일본어학과면서 동시에 이제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뭐 경영학과는 기본적으로 인사 쪽에서 전통적으로 좀 선호하는 전공이고요. 죄송합니다. 인사 쪽에서 주로 그 예전부터 선호하는 전공이 경영학과나 법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인사 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업무의 그 다양화, 전문성이 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요. 심리학과라든지, 죄송합니다, 교육학과 뭐 그런 쪽에 전공자들 선호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학생도 지원할 때는 뭐 문과 전공은 크게 합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숨겨진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신의 스펙 키워드를 지금 칠판에 적어주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먼저 규태 학생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 이제 복수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2에 토익은 800점대, 대외활동 위주의 스펙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자, 경화 학생은 학점 3.94 그리고 여러 가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네.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약간 빛이 반사돼서 조금 앞으로 기울여 줄게요. 자, 규태 학생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본인의 스펙을 본인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썼듯이 거의 대활동 위주의 스펙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수치에 대한 거를 준비한 건 아직 많이 없어서요. 그 지금 딱히 나설 건 대활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과 학점, 또 토익 점수가 꽤 높은 편이네요. 800점대의 토익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경화 학생의 스펙 한번 볼게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학점은 3.94 현재 4학기고요. 그다음에 오픽으로 영어 말하기 시험 IM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인 JPT 895점이랑
네네, SIA는 저희 교내에요. 방문하신 외국 대학 교수님들을 의전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메이트는 이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서울을 투어하고 서울 투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쌓았는데요. 어때요? 인사 직무를 원하는 학생들다운 스펙인지 궁금한데요. 예, 뭐 기본적인 스펙 준비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규태군의 경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대외 활동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활동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고요. 네. 경화양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어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팀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그 인사팀 채용할 때 또 외국어 능력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이 좋은 경우는 해외 직접 리크루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 근무해야 될 해외 능력 우수한 사람들 채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스펙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가 사실은 이렇게 회사마다 조직의 인재상에 따른 채용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사내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인력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회사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할 때는 인사 담당자가 개발 업무를 꼭 해보지는 않더라도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이나 지식이 있으면은 개발자 채용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개별적인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또 채용 담당자로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인사 업무에 대해서, 인사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짜잔. 자, 먼저 규태 학생은요, 인사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자, 그리고 경화 학생은 인사 채용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에 대한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또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인사 분야에서 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사람, 그렇죠? 사람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네. 어쨌든 기업 내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중요하고요. 네.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떤 꾸준하게 장기적인 조직에 대한 비전과 그런 관리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규태군은 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화양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인사 업무 세부적인 업무 얘기하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사 같은 경우 기본적인 채용부터 관리, 평가, 뭐 승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인사 교육이라고 하는 HRD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교육을 체계를 커리큘럼을 이제 짜주고요. 또 훈련과 그런 기타 자기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HRD 분야도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외국어가 강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수원 같은 데 가면은 뭐 과장 승진 대상자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막 시킵니다.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HRD 인사 교육 쪽에도 본인이 좀 어떤 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이 풀렸길 바라겠고요. 또 칠판에 어떤 걸 적어줬죠? 자, 다음은요, 저희가 희망 기업, 어떤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그 희망 기업 전에 더 궁금한 게 있나 궁금한 봐요. 점, 네, 한번 아주 물어보도록 호기심 천국이네요. 할게요. 예. 네. 직접 한번 궁금증을 우리 이사님께 해주시겠어요? 그 인사 분야에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실전을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면을 잘한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학생 질문은요? 네, 인사팀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어떤 건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실전에서 인사를 잘한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채용 업무. 자, 회사에서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 그죠? 우수한 스펙을 가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력들을 채용을 많이 하느냐 자체가 인사팀의 어떤 업무 성과의 중요한 고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좋은 인력을 채용했으면 그 인력들이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인사팀에서 만약에 직원들의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인사팀에서 굉장히 또 낮은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와 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 그 자질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어느 네. 기업을 희망하는지 좀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들어볼까요? 할게요. 규태 학생 어떤 기업 희망하세요? 저는 제가 가장 희망하는 1순위 기업은 EBS인데요. 왜요? 제가 그 생각하는 1순위 직무는 인사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그 회사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익적인 회사가 EBS라고 생각해서 EBS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공익적인 부분이 좋다. 자, 경화 학생은요? 저는 CJ그룹의 CJ ENM에 가고 싶은데요. 그런 CJ 기업 특유의 열린 기업 문화와 그리고 그런 복리후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런 일을 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싶어서 가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 CJ 그룹 계열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학생들의 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자매가 지는 CJ한테 스폰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좀 네. 거의 저희가 그러게. 매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CJ 또 계열사 또 CJ ENM이 특히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좀 접하기 쉽고 노출이 많이 되는 문화. 그런 사업을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인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 취업 전략에 있어서 학생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인사팀은 채용 자체를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네. 심한 경우는 어느 해는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송 같은 아까 EBS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관리 조직이고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뭐 회사 사업이 커진다고 갑자기 뭐 많이 채용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네. 또 퇴사율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런 좀 직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채용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채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스펙을 좀 보는 편입니다. 직무 네, 특성상. 왜냐하면은 좋은 인력들을 채용할 일을 해야 하는 담당자인데 본인 스펙이 안 좋으면은 또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 마케팅 직군보다는 조금은 더 스펙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본인 생각하는 스펙이나 경쟁력에 비해서는 한 단계 좀 낮은 회사로 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로 치면은 경영학과 가려면 학교를 좀 낮춰야 되죠. 제일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본인 취업 전략을 좀 정교하게 좀 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업무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회사의 얼굴이 되는 역할, 그죠? 채용 같은 거 할 때는 대외 활동도 좀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굉장히 다양한 부서 그 직원들을 조율해야 되는 세심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거나 본인이 또 어떤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성적인 측면도 사실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게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매너나 또 사실 이미지도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학생들은 제가 그 방송 전에도 선남선녀 왔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네. 일단 이미지가 사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본인의 그런 이미지를 잘 좀 더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서 네. 또 어떤 본인 전략을 좀 짜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두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사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높아졌을까요? 규태 학생. 관심은 높아졌는데 자신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요. 자, 경화 경화 학생은요? 인사라는 게 어느 회사나 다 있는 직무잖아요. 근데 다른 업무들에 비해서 좀 업무 자체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잘 네. 몰랐었는데 오늘 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오늘 두 분과 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직무 돋보기 다음 주에도 저희가 파헤쳐볼 직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언론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언론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의 참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02845-1901에서 2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샵 8181로 여러분의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